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어서 오늘 관망을 보일 법도 한데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와중에 JP모건 내년 코스피 3,200까지도 간다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낙폭 좀 커지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오늘 장중에 갑자기 힘을 내버리니까 역시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3,200 얘기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쑥쑥 갈 것 같은데 항상 저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이 막 2, 3%씩 올라주니까 지수도 따라 올라가고 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모두 뭐 강세를 기록하니까 올라간다는데 여러분들의 종목도 올라가시나요? 올라간다면 너무 다행이고 안 올라가고 있다면 만회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반가량 남겼습니다. 양시장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1.56%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742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에 집중을 해주면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대형주, 화학,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7%대 상승으로 913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코스닥 쪽으로도 외국인들이 매수에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갔던 종목들 막상막하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상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 26% 급등 기록했고요. 포스코케미칼 18%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튀어 올랐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클리오가 크게는 9%까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출시가 됐던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이 GV70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26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는 19만 원 선 2.14%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 바닥은 이미 확인을 했고 온라인 채널을 집중해서 성장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들 나와주면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8.93% 강세 보여주면서 2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급락하는 마카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자, 시젠이 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현대 미포조선이 나란히 3%대 약세고요. 두산솔루스 그리고 카페24도 5%, 6%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시젠 보겠습니다. 전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정식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어제 오늘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4%가 넘게 빠지면서 19만 7천 원 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카페24 보겠습니다. 전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 숍스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일일 천하였을까요? 오늘은 이 약세로 등을 돌렸습니다. 장 시작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6%대 하락세 63,500원 선 카페24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의 현대차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빌리티 신동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평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랠리를 펼치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극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권에 대해서 현대차라는 큰 기업이 M&A 건 하나만으로 지수가 크게 흔들리거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수권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실적, 체질 그리고 멀티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현대차의 그 실적을 살펴보시면 4분기 연속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비트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2분기 같은 경우에 시장의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실적 추정치도 넘겨버리는 상황인데요. 내년의 영업이익 또한 올해 대비해서 최소한 5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대형주에서 꼭 편입을 시켜야 할 대형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의 차화정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중국의 경기 반등과 함께 매출액을 구성하는 요소인 P와 Q 중에서 Q가 상승하는 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의 상승 구간은 Q도 분명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지만 의미가 있는 부분은 P, 프라이스의 개선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는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옵션이 없는 소나타 3천만 원짜리 한 대를 판다면 약 마진이 10% 정도 남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짜리 옵션을 팔면 마진이 50%, 60% 이상 남게 되거든요. 즉 옵션이 없는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팔 때 300만 원 남는 것과 300만 원 옵션을 팔았을 때 150만 원, 160만 원 남는다는 것은 이 옵션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ASP 개선, 마진 개선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 옵션의 채택률은 현대차가 신차를 나올 때 신차가 출시될 때 당연히 신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채택률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ADAS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편의성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런 옵션을 채택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수동 자동차에서 오토로 넘어갈 때 현대차의 OPM은 60%, 이 옵션의 OPM 6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현대차의 실적 상승 구간은 P의 개선, 즉 마진의 개선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사에 부여되고 있는 멀티풀도 함께 증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성차 그동안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멀티풀을 주었지만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시 이후에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연 멀티풀도 함께 상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는 내년에 실적과 멀티풀이 함께 증가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됩니다. 와, 현대차 적극 매수 신호 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8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8천 원 기억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카의 시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식약처로부터 정식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진단키트 매력 떨어진 걸까요? 외국인 기관 일제히 팔고 있고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고 가격적인 매력도 없나요? 진단키트에 대해서 PCR 진단과 그리고 그 면역 진단, 그러니까 면역 진단 같은 경우에는 항원 항체 진단인데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PCR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의료 기술이 발달한 국가에 많이 쓰이고 면역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 장비, 인력들이 다소 부족한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CR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 출시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PCR 분자 진단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 데이터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소식 때문에 코로나 수혜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수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적 추정치 또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R 업체인 시젠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리겠는데요. 반대로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진단키트 내에서 이 PCR보다는 면역 진단키트, 그러니까 항원 항체 같은 경우에 신속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또한 이 중화항체 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이제 진단 키트 업체들에 대해서 3월달, 4월달처럼 모두 그 하나로 보기보다는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실적 그리고 이 항원 이 중화항체가 나왔을 때 이 중화항체를 가리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요 관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제는 접근 금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AS 짧게 들여다볼까요? 동진세미캠 13%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코미코도 9% 넘게 가져갔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끌고 가볼까요? 네.
동진 세미캠 그리고 코미코 모두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사상 최대치의 캐펙스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평택 2공장 팹 같은 경우에는 약 80%가 비워져 있거든요. 이 80% 팹을 채우는 작업을 내년 1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시안 팹 2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1은 채워져 있는데 페이지 2는 비워져 있습니다. 즉 시안 2기 X2 같은 경우에 50% 비워져 있는데 여기에 낸드 플래시를 채우는 작업도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장비를 투자하는 이 규모는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단연 장비 업종들은 수혜를 받을 뿐더러 이 캐펙스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있는 반도체 소구장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으로 꾸준히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끊어먹을 때가 아니라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마이크론 정전 사태로 인해서 마이크론의 웨이퍼가 상당히 오염됐을 겁니다.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1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전 이후에 오염된 웨이퍼 중에서 스크랩할 건 스크랩하고 반대로 이제 세정이나 코팅이 필요한 것들은 코미코를 통해서 세정과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당연히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 파운드리 증설을 한다면 이 코미코 또한 이 오스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이제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크게 가져가는데 평택 2기, 시안 2기에 대한 메모리 투자뿐만 아니라 오스틴의 파운드리 투자가 진행된다라면 충분히 코미코 또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못하시는 분들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여전히 수익 극대화 목표가는 동진 세미캠 37,000원 그리고 코미코는 5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과 코미코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상막하 메리츠증권 이희권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